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주춤했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경상남도도 소규모 집단 감염 등이 번져 재유행기로에 들어섰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더 늦기 전에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건강 기능성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지역 바이오 업체들이 비대면 마케팅으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뛰어난 기술력과 제조 혁신으로 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로 바꾼 기업들이 있습니다. 주춤했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경상남도도 소규모 집단 감염 등이 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기로에 들어섰는데요.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 지 일주일여 고위험 시설인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의 영업은 금지됐습니다. 이들 업종들이 문 닫은 창원 도심의 밤은 낯설기만 합니다. 간판 불은 꺼지고 거리는 한산해졌습니다. 사장님, 저희들 시청 이제 갈 것 같습니다. 문은 왜 열고 계십니까? 잠시 안에 좀 보겠습니다. 꼼수 영업은 없는지 지자체와 경찰은 점검하느라 바쁩니다. 저기 저 간판요? 네, 입구에 저쪽에 보면 간판 입구 펴져 있더라고요. 여기는 영업 안 하고 다른 레스토랑으로 돼 있습니다. 업소 냉장고까지 확인하느라 마찰도 많지만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가뜩이나 힘든데 기한 없이 영업이 금지된 업주들은 불만이 쌓여만 갑니다. 매출이 3분의 1이 밖에 안 돼요.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충분히 지급하여 줄 것인지. 경남에서 코로나19가 다시 집단적으로 발생한 건 지난달 18일부터. 부산과 수도권발 환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서울 사랑교회 예배와 광화문 집회는 재확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광화문발 확진 19명에 김해 부부 동반 여행 등 소규모 집단 감염이 터져 나오면서 2주 만에 확진 환자가 67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고등학교와 대기업에선 전원 검사를 하고 공공기관이 한때 폐쇄되는 초유의 일도 벌어졌습니다. 도내 누적 환자 238명. 지난 봄과 달리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깜깜이 확진이 늘어나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밀양의 한 카페입니다. 손님들로 붐벼야 할 점심시간이지만 가게가 텅 비었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손님이 뚝 끊긴 겁니다. 여긴 동네라서 다들 가정집이 많거든요. 그게 다 마트 가서 사고 집에 바로 가요. 24시간 운영하는 이 식당은 매출이 80%나 줄었습니다. 테이블을 절반 정도 비워서 손님들이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며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 거리두기까지 시행하고 있지만 손님들의 불안함은 여전합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제시하는 가게 운영 지침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좀 까다롭고 힘이 들지만 귀찮지만 저희들이 실천을 하겠으니 시에서 아니면 이렇게 방침을 주시면 이래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들 따라 하겠다는 거지. 인근의 실내 축구 교실에선 방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학부모들의 불안을 덜기 위해 직원들이 직접 장비를 구입해 수시로 분무 소독을 하고 매시간 환기도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이런 소독 비용마저도 부담스럽습니다. 매일 적자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전문적인 방역은 엄두도 못 냅니다. 그런 지원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안심할 수 있는 소비자들도 안심해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마땅한 방역 지침도 없다 보니 소독제로 식탁이나 문손잡이를 닦거나 자주 환기를 시키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습니다. 방역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몇 회 이상 정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어떤 소독의 분배 양이라든지 이런 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기준들을 좀 알려주고. 경상남도는 이달 말까지 소상공인 사업장 3만 5천여 곳에 대해
코로나19 피해 조사를 실시합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안전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올해 가장 강력한 태풍 마이삭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은 태풍의 눈이 또렷이 보일 정도로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태풍의 영향으로 경남 지역에는 매우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태풍은 중심 기압 940헥토파스칼의 매우 강한 태풍으로 서귀포 남쪽 해상에서 북북 동진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오늘 저녁에 제주도 동쪽 해상을 경유해서 내일 새벽에는 경상 해안을 지나겠는데요. 이후에는 동해상을 따라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태풍 바비가 강한 바람을 몰고 왔다면 이번 태풍은 강한 바람과 많은 양의 비, 폭풍 해일까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남해동부 전해상과 경남 지역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됐고요. 태풍과 인접한 경남 지역은 내일 낮까지 300mm가량의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오늘부터 내일 사이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50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내륙 지역도 초속 20에서 40m의 강풍이 불 것으로 보여서 태풍 피해 없도록 대비 단단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태풍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진 못하겠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24도, 창원은 25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30도, 거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3도, 진주 2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28도, 합천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2m까지 매우 높고 거세게 일겠습니다. 남해동부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차차 태풍특보로 확보될 가능성이 있고요. 밀물이 높아지는 시기와 태풍이 맞물리면서 폭풍 해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비는 내일 낮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모레 금요일에는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덩달아 우리나라의 건강 기능성 식품이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역 바이오 업체들이 언택트, 즉 비대면 마케팅으로 K푸드의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진주 생물산업단지 내 지역 특산품 유통업체입니다. 스튜디오에서 하동배로 만든 상품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산품의 생산에서 가공, 포장까지 전 과정을 소개하는 홍보 영상은 국내 TV 홈쇼핑에 제공하는 것을 넘어 해외 시장에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TV 홈쇼핑에 소개된 하동 배즙입니다. 방송을 접한 해외 바이어들의 구매 문의는 화상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오니까 저희가 영상을 촬영한 것들이 이제 저희가 직접 가서 바이어를 못 만나더라도 이 영상 촬영된 거를 보여줌으로 해서 저희 제품을 판단할 수 있고 그 판단된 걸 가지고 실제로 수주가 들어오는 상황.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도 입주 기업의 제품 홍보 콘텐츠 제작과 유튜브 방송을 지원하는 바이오 튜브를 구축했습니다. 황치를 원료로 한 기능성 식품을 업체 대표가 유튜브로 실시간 홍보합니다. 합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보건식품을 만들겠다고 했던 제품이 바로 이 황치 추출액입니다. 한편에선 통영구를 첨가한 화장품의 이미지 컷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의 40여 개 입주업체의 주요 상품은 건강기능성 농식품과 화장품, 친환경 생물 소재. 코로나19로 이들 상품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데다 언택트 마케팅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매출액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많이 어렵지만 앞으로는 어차피 비대면 판매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살아남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역 바이오 업체들이 비대면 마케팅으로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K푸드의 활로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도 매출을 평년과 비슷하게 유지하거나 오히려 증가시킨 곳들이 있습니다.
뛰어난 기술력과 또 과감한 투자를 통한 공정의 스마트화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기업들을 신은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창원의 한 굴착기 부품 생산 기업. 기능공 2~3명이 하던 부품 생산과 이동을 로봇팔이 알아서 척척 해내고 있습니다. 기획과 설계, 생산, 유통까지 전 과정에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해 생산 효율을 극대화한 스마트 공장입니다. 한국 기계산업을 이끌었던 창원 국가산단은 노후화된 데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제조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경우 지난해부터 50억 원을 투자해 스마트 공장 설비를 구축한 뒤 한눈에 모든 공정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생산의 정밀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코로나19 위기 속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다른 기업과 달리 평년 수준을 유지하며 어려움을 극복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에 과감히 투자를 결심하여 치열해지는 제조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더 많은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공작 기계를 주로 생산하는 김해의 한 업체는 최근 1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직원 200여 명 가운데 30%인 60여 명이 연구개발 인력일 정도로 기술 개발에 꾸준히 투자해 자동차 부품이 아닌 반도체나 IT 부품 생산 공작 기계를 개발해 납품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또 마스크 생산 자동화 설비를 개발하는 등 공격적이고 유연성 있는 대처로 올해 국내 매출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습니다. 끊임없이 고객의 니즈에 맞는 장비 개발 및 기술을 개발하는 것과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급변하는 시대에 맞게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코로나19 확산이란 변수 속에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 하지만 과감한 투자와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주말 늦은 밤 관광지를 돌며 상습적으로 폭주 레이싱과 난폭 운전을 벌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운전으로 주민들의 불안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경남 사천의 한 삼거리. 승용차 한 대가 도로 위로 미끄러져 내려오더니 중앙선을 침범해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잠시 뒤 삼거리에 나타난 또 다른 수용차. 이번엔 굉음을 내며 360도 회전을 시작합니다. 타이어가 탈 정도로 시커먼 연기를 낸 뒤에도 이른바 드리프트로 불리는 360도 묘기 운전은 계속됐습니다. 소음이 제일 심하죠, 소음이. 차를 일반 차도 아니고 레이싱카도 얘네들이 다 기존을 해가지고 수십 대가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니까 뭐 위험하기도 하고. 폭주 운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용차 넉 대가 헤드라이트만 켠 채 앞이 보이지 않는 내리막길을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핸들을 계속 움직이며 달리는 이른바 와인딩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지난 5월에는 와인딩을 하던 차량 넉 대가 추돌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부터 2달 동안 폭주와 난폭,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운전자 28살 A씨 등 48명을 검거했습니다. 차가 도로 설치를 점유한 상태에서 고개를 부립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차들은 통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일반 교통방해죄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들은 주로 단속이 뜸한 주말 야간에 가파른 고갯길과 급경사가 있는 관광지를 범행 장소로 노렸는데 차량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뒷좌석 의자를 없애는 등 불법 개조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검거된 운전자들 외에도 인터넷에 추가 폭주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다며 영상에 등장하는 운전자 10여 명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경상남도가 중앙부처와 협의해 마산의료원 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133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산의료원 내 병상은 기존 98개 병상에서 231개 병상으로 늘어 경남엔 모두 263개 병상이 확보됐습니다. 현재 경남엔 확진 환자 70명, 검역소 환자 1명까지 71개 병상을 쓰고 있어 남은 병상은 192개 병상입니다. 인천공항공사가 항공정비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에 민주당과 통합당 경남도당 모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호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인천공항공사가 항공정비업을 별도로 하는 것은
항공정비업마저 수도권 집중과 불균형을 가속화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통합당 경남도당도 논평을 통해 사천시가 시비와 도비, 국비 등 600억 원을 투입해 항공정비단지를 조성하고 있다며 분산보다 집중해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섬진강 유역 수해 대책위는 지난달 폭우 때 섬진강댐 방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수자원공사와 환경부, 국토부와 농어촌공사 등의 관련 기관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습니다. 대책위는 또 피해 주민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지난달 31일 국회 앞에서 팻말 시위를 벌였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장마철 침수 피해 등으로 시민들의 어려움이 큰 가운데 진주시의회가 국외연수비와 교류 행사비, 업무용 버스 구입비 등 예산 3억 9천만 원 상당을 반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주시의회 의장단은 시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예산 반납에 동참하게 됐다며 반납 예산은 오는 3차 추경 예산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내년 정부 예산에 지역 혁신 플랫폼을 비롯한 경남 핵심 사업 관련 국비가 대거 반영돼 처음으로 국비 6조 원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확보한 금액보다 5천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406억 원, 지역 혁신 플랫폼 300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도는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기간인 10월 이후엔 국회에 국비팀을 상주시켜 신속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1930년대 말 지어진 마산항 서항지구가 90년 만에 친수 공간으로 거듭나 시민품으로 돌아옵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창원시에 따르면 서항지구엔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478억 원을 투입해 항만시설을 걷어내고 해양 레포츠 공간과 물놀이장 등 친수 공간 등의 조성 공사가 한창이며 우리나라 해양 관광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시설을 유치하는 계획도 추진 중입니다. 도내 주요 대학들이 2학기에도 당분간 비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학사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당초 도내 대학들은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기로 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경남과기대와 인제대, 창신대는 2주간, 경남대와 경상대, 창원대는 3주간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어제부터 도내 240개 학교를 대상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미래교육 지원 시스템인 아이톡톡을 시범 운영합니다. 아이톡톡에서는 원격 수업과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통합 계정으로 교육 관련 사이트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3월 도내 모든 학교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7월 경남 지역 산업활동 동향을 조사한 결과 생산과 소비는 줄고 투자는 늘었습니다. 7월 광공업 생산은 운송장비와 기계장비 등이 줄면서 1년 전보다 10.4% 감소했고 대형 소매점 판매도 5.5% 줄었습니다. 반면 투자 지표인 건설 수주는 1년 전보다 135.9%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단기 운전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625억 원을 지원합니다. 경남 지역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빌려주면 한국은행은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액의 50%까지 연 0.25%의 낮은 금리로 추석 특별자금을 지원합니다. 통영해양경찰서가 지난달 14일부터 2주간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 해상 부유 쓰레기를 수거한 결과 모두 14톤을 처리했습니다. 이번에 수거된 해상 부유 쓰레기는 폐목재나 폐그물 등 육상 쓰레기로 지난 집중호우와 태풍 때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김해시 북부동 행정복지센터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자출입 명부를 도입해 시행합니다. 전자출입 명부는 암호화된 QR코드를 발급받아 입구에 설치된 단말기에 인증하는 시스템으로 북부동은 스마트폰이 없거나 전자출입 명부가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을 위해 수기출입 명부도 함께 운영합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